여태까지 저는 한 30년 가까이 백두대간 출입을 해왔습니다. 기자로서도 활동을 해왔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공유하고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연구해왔던 백두대간 인문학과 그것을 한북정맥에 한번 접목해서 간담회 성격대로 그렇게 딱딱하지 않게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백두대간 한북정맥의 인문학과 미래가치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 정상 표지석이 서 있는 곳은 2010년 전후로 해서 민통선 이북이라서 들어갈 수 없었던 대성산 정상에 저같이 육군 15사단하고 9일 산후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세웠고, 저런 노력으로 해서 수필형 해발 780m 수필형에서 한북정맥 장명산까지가 보통 종주 코스였는데, 요때 1년에 한 번 정도 요 수필형에서 한북정맥까지 한 4.5km 구간 추가로 종주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에 대해서 백두대간이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 상륙표가 나와서 알려진 것으로 이렇게 다들 아시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연구해 보니까 고지도에는 예를 들어서 1402년에 혼인강리 역대 국도부터 해서 1755년에 정상기에 동북대지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861년에 대동여지도 이르기까지 한 10장의 고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백두대간 마루구입니다. 그래서 혼인강리 역대 국도 지도 같은 건 한 9개 정도의 마루궁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15개의 대만, 정간, 정맥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자세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백두대간이라는 명칭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동여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861년 여기 이르기까지 460년 동안 지도상에는 백두대간이라든가 한북정맥과 같은 지명은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1770 무렵에 나온 상경표 그리고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산천 총설에만 이 백두대간이 설명되어 있고, 지명은 상경표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완성이 되는 게 1770년 무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북정맥의 인문학으로서 조선시대 한북정맥, 현재 한북정맥, 그리고 미래의 한북정맥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간 13정맥, 대간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분단된 정맥 가운데서 한북정맥의 인문학과 미래가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제가 이 모임에 앞서서 시간이 좀 돼서 축성령에 올라갔다 왔는데, 정조의 백두대간 이식과 한북정맥, 이 축성령에서 조선 역대 26왕 중에서 유일하게 정맥 마루에서 백두대간 정맥을 이야기한 유일한 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지리서에 나타난 한북정맥, 지도에 나타난 한북정맥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조가 이 워딩 그대로입니다. 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그때 승지 옆에 수행했던 승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도승지니까 소영보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축성령은 백두산의 정간령이요, 한양으로 들어서는 골짜기다. 산이 기사가 여기에서 한번 크게 머물렀다가 다시 일어나 도봉산이 되고, 그래서 정신이 모두 왕성한 지역에 모여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조실록에 남겼고, 이 얼굴, 정신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북정맥 마루궁 종주를 하다 보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축정령에서는 이렇게 안 잡히고 좀 더 서쪽으로 가서 잡히게 되고, 도봉산, 선인봉, 만장봉, 자원봉, 그 뒤에 삼각산, 가서 백운대, 인수봉 이렇게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조가 1796년에 봤던 장면이 아마도
저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 아파트 단지가 없는 장면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조 이전에 1607년 김상헌이 이 고개를 지나면서 이 시를 한 수 남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에 도봉산은 높이 솟아오처럼 아름답네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지리서에 나타난 한국정맥을 보겠습니다. 1530년에 신민동국연승령에 보면 변계량이 조선태조 이성계의 묘가 어떻게 조성됐는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백두대간의 길이, 지금으로 치면 북한구간의 길이, 그다음에 한국정맥의 길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리, 백두산에서 철령까지 2000리, 800km. 그 다음에 한국정맥도 철령 와서 꺾어져 수백리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검암산 기슭에 조선태조 이성계등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방향, 그 다음에 비석은 421척 지점에 있다. 이런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가 열리고 산천 총설은 17권인데 여암 신경준이 이 지리고를 쓰고 영조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일대간 13명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책에 대간이나 정간 정맥의 명칭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분수령, 백두대간 분수령에서 축정령 지나서 맨 마지막에 장명산 이것이 그 아우의 취소 이런 식으로 한국정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표입니다. 이 상용표는 동국산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필사원 상용표인데 전부 여러 종의 상용표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제가 발견한 거는 조사한 것은 이 동국상경은 현재 하버드 옌칭 스타디즈, 옌칭 도서관에 1960년대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정령이 나오고, 그다음 보면 축성령이 나오고,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족보식으로 기술한 겁니다. 족보식으로. 그래서 여기 축성령이 있고, 검증령 맨 마지막 장명산. 그래서 취소가 교화 취소 동삼리, 교화의 읍지가 동쪽 삼리에 있다라고 해서 거리와 방위, 그 다음에 진산, 읍지 이 네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도에는 대동여지전도, 배동지도, 항명도, 암전, 금연지도 이런 것들인데요. 대동여지전도는 제가 한국정맥을 한번 백두대간 분수령부터 지금은 추가령으로 부르는데 이 부분만 부각시켜서 놓고 붉은 점들은 읍치, 지금의 분청 소재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이나 대동여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보들이, 위치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정맥 본줄기 산을 진산으로 삼은 읍지가 3개 있는데 교화, 김화, 양주, 그래서 장명산, 오각산, 불각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가 중요합니다. 해동지도에 함경도 안변부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백두대간이 흘러내리는 줄기고 여기가 분수령입니다. 분수령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온 한도 대맥이라고 1740년경에 나온 해동지도, 안변부 지도에서 한국정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의 개념이 완성된 1770년 이전, 30년 전에 이미 지도상으로는 이러한 지도들이 산맥을 대간과 또 그 하위 체계로 나누고자 하는 지도들이 고지도를 통해서 이미 나타났고 특히 함경도 분연지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맥이 바로 저 한도 대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백두대간의 이 대맥처럼 수도 한성, 서울로 향하는 그 산줄기를
대맥으로 똑같이 동격으로 놓고 있다는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에 아까 동쪽에 교화 옳지 장명산 삼리거리 동쪽에 교화가 있다고 동국창경 상급대에 나와 있었죠. 이 장명산이 묘사되어 있고 고봉산에서부터 이렇게 줄기가 있는데 현재 이 지도에는 맥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방두섬 이라서 인조에 능이 있는 곳이 여기쯤에 오두산이 있을 것 같고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서 조강을 이루고 예선강이 만나는 김포 쪽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다가 일정과 13정맥에 진산과 고개, 산과 고개, 기타 그래서 자연지명, 인문지명, 행정지명으로 나눠봤을 때 한복정맥에는 너무 23개의 산과 고개가 있고 지맥에는 76개의 산과 고개, 합계 99개의 지명이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맥 본줄기상에 진산과 읍치가 있는 것이 장명산, 불곡산, 옹갑산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의 한복정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가운데가 한복정맥 그 정상석 15사단하고 9.13에서 세운 그 정상석이고요.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또 뭐 시라든가 수필행에서 대성산 정상까지 올라오는 도로를 피주석을 세워놓은 겁니다. 경인일보에서 취재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현재 한국정맥은 백두대간의 압축판입니다. 국토분단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올해가 6.25 74주년입니다만 그다음에 도시와 신도시 개발, 특히 파주, 고양 일대 연천 포천까지 마찬가지가 되겠죠. 쭉 이어져요. 그다음에 산업화 이러고 해서 회선이 극심하다라는 것은 한남정맥하고 둘이 쌍벽을 이룹니다. 이 회선은. 그래서 정맥 종주하는 분들은 길거리 정맥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근산에 철원산악회에서 한번 올라가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접근산에서 백암산, 대성산 이렇게 전부 민통선 이북에 있고 적접지역이라서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번 기회를 철원산악회에서 얻어서 좋은 사진을 하겠습니다. 접근산 정상에 저런 정상석이 필 접근 보수라는 이 부대에서 세운 정상석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와 위성 영상 이미지를 봤을 때 1918년부터 2024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918년 지도에는 깨끗하게 나옵니다. 해발 120m의 장명산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1970년 무렵까지도 괜찮은데 2000년 지도에 보면은 여기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파주에서 오신 선생님. 예. 뭐가요? 이거 무슨 표시입니까? 이게 꽃갱이 양쪽으로 이렇게 광산. 광산이 들어가 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02.2m는 여기 삼각점이 있는데 북쪽, 남쪽 봉우리에 장명산 정상 102.2m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2024년 위성 영상 이미지를 보면 여기가 해발 82m인데 여기에 정상 표시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은 사실 그 남쪽에 그 훼손된 구간이 정상입니다. 이 지도에서 비교하면 이미 장명산은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냐? 이건 좀 더 확대해 본 겁니다. 102.2m 장명산 현재 장명산 여기가 장명산 산행 들머리 여기 뭐 불과 한 500m 올라오면 정상입니다. 82m, 102m 봉우리는 여기 어디 있었는데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m 정도가 잘려나간 거죠. 현장입니다. 경인일보에서 취재했겠습니다.
레미콘 공장, 뭐 쓰레기도 매립하고 뭐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어딘가요? 백두대간 자경산입니다. 여기는 한 100m 이상 정상부 일대가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심는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뭐 죽은 자식 불알만한 일이지만 그나마 이거를 뭔가를 좀 되돌리겠다는 노력을 한다는 게 장명산도 참고할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938년입니다. 중요한 거는 2월 조선 중요 광산물 증산염이 떨어지면서 장명산에서 청성, 석회석을 캐서 이거를 이제 한 10m 높이에 가마에 집어넣고 횟가마에 집어넣고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얗게 된 그 돌을 잘게 분쇄해서 분말, 석회 분말을 만들어서 전국에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광부들이 살았던 횟가마골 사택의 흔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폐증 환자까지 발생해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장명산 편의석 해발 100m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실제는 82m입니다. 그리고 실제 장명산 정상도 아니죠. 그래서 장명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는 이런 군사시설이 교통호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묘비 스타일이에요. 참 몰라도 어떻게 이런 걸 몰랐는지 뭐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개인 산악회에서 기증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6년 8월 15일 기증 종주한 분들이 아주 갸륵하게 이 무거웠을 텐데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올라와서 세운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589부대 부사단이겠죠. 589부대에서 세운 경고문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저는 저 경고문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맥 마루공을 보존하는데 기여했다. 74년 동안. 이게 이후 70년 동안. 오히려 저는 그런 역설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훼손, 무단점이 할 때는 뭐 엄단함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북정맥의 그 마름을 따라서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바로는 군 주둔지가 12개 정도 있다고. 그런데 대성산 경우 또는 백두대간의 향로봉의 경우처럼 민군이 협력을 해서 일정 부분 개방도 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도 하고 산림청에서 뭐 동부지방 산림청에서 향로봉 일대, 진입로 일대 희귀 멸종위기 동식물을 또 복원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발전한 것이라고 봅니다. 희망은 봅니다. 그게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 2018년에 강원도와 경기도 접촉지역 이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김포, 연천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고향 파주 이런 순서가 되나요? 제가 파주에서 저 국민학교 다니고 군대 생활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이런 게 저 과장님 계시지만은 산림문화자산, 무형문화자산으로 등재되고 표창을 줘야 되지 않을까. 남북정맥 장명산이 그나마 절반이라도 남아있는 거는 아까 첫째 군사시설 보고요. 두 번째 이 오더리 산 아래 오더리 주민들이 이거 한 100년째 해오고 있는 당고사 장명산 중구봉 당고사라는 그런 지혜라고 합니다. 여기 자연석으로 재단이 있고 여기 이쪽으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용남이라는 사진가가 남긴 사진입니다. 이게 한 200~300년 됐다고 합니다. 향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를 절대 마을의 당목 수호목을 여겨서 여기에 그렇게 100년 넘게 제를 지내고 그런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길거리 정맥 이 시간이 거의 되는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
신도시를 가다 보면 정맥 마루궁이 이게 잘려서 없어지고 아파트 하는 데에서 그러면 이걸 우회해 가는데 좌틀 우회 뭐 이런 식으로 그 원 마루궁 나타나는데 우리는 계속 전제. 그래서 저는 이제 길거리 정맥 독도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맥을 최초로 정주한 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녹색연합의 맹활에 가는 손해철 국장입니다. 그때 저희 회사에 대원 기사로 있으면서 한국정맥 종주 4개월에 걸쳐서 수필형부터 아주 애석하게 장명산까지는 안 가고 삼각산 100군데에서 까지 종주를 하는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 이런 한상철 시인의 시조 작품도 이게 얼마나 삽차단 바퀴벌레 뉴스까지 파먹는데 이런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보면은 이거 뭐 최창소라는 풍수지리 그 지리학자가 이 교화 일대가 통일한국의 수도가 될 만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명산에서 휴전선까지 불과 7km밖에 안 됩니다. 군사시설 당연히 들어가겠죠. 우선 통일전농대, 심학산 이렇게 되고요. 여기 김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는 오대산과 분수령에서 갈라져 놓은 한국정맥과 한남정맥이 이 한강 하구에 가서 서로 이렇게 가까이 마주보게 됩니다. 102m와 376m짜리 두 산이 직선거리 17k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지리적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로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고 이 일대가 미래의 통일한국의 수도가 되며 이 수운을 활용하고 이미 국제공원이 영동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화천도로는 이미 1612년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천시, 하늘의 그 어떤 시 이걸 따르지 못했던 모습이 이제 그게 무르익어 가는데 이 최천일 교수가 1997년에 답사하고 장명산에 이때 이미 다 의선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장명산 볼제 조치를 빨리 마무리 짓고 조경을 원상복구를 해서 조경을 해서 지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으로 저는 민근협력 대성산 대방산의 항목은 대방산처럼 1년에 한 번이지만 인동선 지역 한국정맥산이 점진적으로 개방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축성령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길거리 정맥이 그걸 무시할 게 아니고 둘레길, 올레길에 보면은 거리에도 이 표지기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안내판도 세우고 표지기도 세워서 이곳이 과거의 정맥이었다는 걸 교육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역발상이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문학연구 HGIS 정보부터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법령,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까지만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명산이 원상 회복돼서 정맥이나 대간 보존 보고의 교육장 그리고 성지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생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